안녕하세요. 한국 IBM의 명나라입니다. 7월에 이어서 두 번째 원격 대학을 위한 영업 웨비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클라우드 주제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후에 그 다음 웨비나에 대한 주제를 보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션 진행 시에 문의점 있으시면 수시로 질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한 오퍼링을 좀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그 보안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기 학교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 보안 어플을 좀 진행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안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안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떻게 제대로 투자를 하여서 어떻게 보안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항상 IT샵의 그 팀장님들은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바뀌는 개인정보보호법 정책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IT적으로 반영하고 그 부분을 좀 도입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춘 보안 대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IBM의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팀의 전문가이신 부장님께서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방금 소개받은 강용석 부장입니다. 네. 진행할까요? 네네. 네, 저는 그 IBM 시큐리티 팀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을 담당하고 있는 강용석이고요. 오늘 저한테 주신 주제가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원격 대학의 대응 전략이라고 주셨어요. 네. 근데 주제를 딱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 주제 위주로 이제 전개를 하려다 보니 생각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떤 관리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큐리티 관점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네트워크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이런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2014년도에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저보다도 더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대학이라는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원격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원격대학이 당면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IBM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내용으로 국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전체 보안 프레임워크라는 것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네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세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명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 보안사업팀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울 수도 있는데 가끔 이제 보안 사고들이 터져요. 그러면 이제 보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제 보안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우선 개인정보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화면에 있는 그래프는 2013년도,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2013년도까지의 보안 사고들에 대한 기술적인 분포들하고 규모들에 대한 거를 그래픽하게 표현한 거고요.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5억 건 정도의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2차적인 피해들, 개인적인 어떤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2013년도 상반기에 일어난 보안 사고가 2012년도 1년 동안에 일어났던 보안 사고를 규모를 능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숫자적인 부분들과 규모적인 부분들은 대략 한 4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개인정보라는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국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거 2008년도에 발의는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국회 해관위에 상정이 됐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1년 9월 30일에 이제 시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쉽게 생각하던 개인정보를 좀 더 이제 보안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내용들은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쓰는 PC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개인이 쓰는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고 이러면서 개인정보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말에서 보안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보안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과거에는 하나하나 단말기를 보호하든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라는 어떤 개별적인 접근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의 추세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항목들만 가지고 보안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야지만 개인정보들이 보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 내가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했다 하지만 이런 그 사이에서 개인정보들을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안 관제라는 부분들이 현재 많이 각광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안 관제는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안이 흘러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 단말판에서 정보들이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전체적인 관점을 통해서만이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IBM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에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제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달라진 거를 크게 하나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올해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기업에 가면 주민등록번호 쓰고 출입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렇게 과거에 취득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까지 모두 삭제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이 내부적인 관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 처리상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몇 가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바뀐 부분들은 킬 스위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시큐어 코딩을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좀 더 이용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킬스위치라는 부분들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면 킬스위치는 핸드폰을 도난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핸드폰을 분실하고 다른 사람이 그 핸드폰을 리셋해서 다시 쓴다라고 하면 패스워드를 입력 못하면 그 핸드폰은 무용지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큐어 코딩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시면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들이 보안에 취약돼서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보안 사고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큐어 코딩이라는 거를 강제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 게시판 사양에다가 내가 어떤 그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URL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악성 코드를 넣는 부분들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4년에 강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주신 그 제목이 원격 대학이기 때문에 원격 대학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격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어떤 전자 칠파이라든가 전자 테스트,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기술 요소들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인터넷 환경, 인터넷 웹에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웹 환경에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프로덕트 컴포넌트는 저 밑에 있는 그 웹사이트 상에서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 업무 분야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기술 요소들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컴포넌트라는 부분들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격 대학에서 제가 이제 아까 모든 부분들이 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웹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보안 사고들은 저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부분들하고 SQL 인젝션이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이거냐면 제가 어떤 게시판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심어놓으면 누군가 와서 그 게시판에 들어 클릭하는 시점에서 제가 원하는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하게 하는 부분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웹 서핑을 하다가 어떤 URL을 클릭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단순히 정보 조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성인 사이트가 계속 열린다든가 다양한 경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QL 인젝션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사용자 아이디하고 유저 패스워드를 가지고 어떤 특정 사이트를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증하는 어떤 사이트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패스워드를 틀려도 들어갈 수 있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SQL 인젝션이라는 기술인데요. 그 두 가지 기술이 지금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 어떤 해킹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크게 보는 부분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보안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많은 요소들을, 위험 요소들을 IBM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IBM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앞전에도 딱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People, Data, Application, Infrastructure라고 되어 있는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보안,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보안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아이디를 관리한다는 측면을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내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업무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보안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보안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안에 취약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기술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면 네트워크에서 그걸 감지하고 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위에 있는 어떤 사기 행위들, 그 다음에 어떤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요소들, 지금 로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발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IBM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고요. 그 밑바탕에는 저희가 엑스리서치라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소는 IBM이 보안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감시하면서 이 안에 어떤 새로운 기술 요소들이 필요하구나를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IBM 프레임워크에 계속 녹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원격 대학이라는 부분들이 단지 사람을 막거나 데이터를 방어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잘 짜거나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잘 관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같이 나눠서 보안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보안 관리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원격 대학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디가 취약하구나를 통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적인 기술을 잠깐 언급해봤습니다. 어떤 것 부분이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는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인클립션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민번호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혹시라도 주민번호로 누가 지금 현재 조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랑을 탐지해가지고 내가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권한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로그인한다든가 아니면 원격 대학으로 국한한다고 하면 졸업생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내가 가입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권한들, 그 다음에 인프라라는 부분들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트래픽을 전부 감시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트래픽이 나가고 있는지를 감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보안에 취약한지 안 한지를 내가 검사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구현 과정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술적인 기술들을 원격 대학이라는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문제를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보안이라는 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필요하게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모든 여러 분야가 다 유기적으로 보안이 진행이 돼야만 가장 안정적으로 보안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그러다 보면은 좀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비즈니스가 중점인 사이버 대학이나 원격 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외의 질문이긴 하지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네트워크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 방해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IPS를 세워서 침입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시스템을 두 개를 띄워놓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트워크 딜레이가 한 번, 두 번 이루어진다라고 기본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IBM이 갖고 있는 기술은 네트워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고 거기에서 IBM은 특별한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딜레이라는 부분들, 네트워크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계정 관리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IBM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다음 페이지. 아까 제가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부분들이 조금 상세하게 풀어낸 모습이고요.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까 원격 대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보안, 데이터에 대한 보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구성 요소는 전체 IBM이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IBM이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 하나하나의 구성 단위들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혼자도 가능하지만 서로 연계돼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밑단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사람이 그냥 손바닥이 됐듯이 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서 뭐 사기보호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위에 인텔리전스와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고객이 전자결제가 들어왔는데, 이 전자결제가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기 트랜잭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누가 가로채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 결제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밑에 있는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세상의 사기보호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와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위에서 통제하고 관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예로 이제 이제 뒤에 사례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IBM이 지금 현재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어디 계정이 탈취가 돼서 다른 데서 지금 현재 로그인이 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예로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국에서 누군가 로그인을 했는데 똑같은 아이디가 미국에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면 계정관리 입장에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맞으면 로그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보안 관계 입장에서 보면 얘가 어떻게 5분 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지? 라는 것도 감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통계 관점에서의 트래픽을 감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있는서 이 부분은 인원에 대한 부분들과 보안 관계라는 부분들이 엮여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보안 관계라고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원격 대학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SQL 인젝션에 취약할 수도 있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에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치가 돼서 어플리케이션이 수정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취약점이 들어오는 거를 감지해서 막아내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보안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네트워크 단계까지 내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자기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을 내려줘서 보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 어플리케이션만 보완해서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만 보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보안 관계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원격 대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개인정보라는 부분들, 그래서 원격 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IBM 시큐리티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기술적인 부분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원격 대학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라고 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IBM 보안은 고객의 IT 보안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솔루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IBM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팀의 강윤석 부장님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원격 대학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보안에 준비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포괄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부분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보완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지만 결국
최종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네. 제가 설명하고도 훨씬 더 이해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비해서 보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네, 강윤석 부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좀 시간이 초과돼서요,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 시간 내에 좀 짧게나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웨비나 때는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속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웨비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